홍명보 전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난 이후 한국 축구계는 차기 감독 선임 문제를 놓고 극심한 혼란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후보로 거론되며 팬들 사이에서는 기대감과 반발이 교차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냉철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인물과 관련된 복잡한 상황과 배경, 그리고 그가 야기하는 논란의 본질을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홍명보 감독 퇴임 이후 한국축구협회는 새로운 사령탑 선임에서 현저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월드컵 등 국제무대에서 검증된 명장들이 다수 해외 다른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빠르게 선임되면서 한국 대표팀 감독 후보군이 급속히 축소되고 있죠. 이는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며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축협의 무능한 운영이라는 뼈아픈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크로아티아 대표팀을 이끌었던 니콜라 달리치 감독입니다. 그는 2017년 10월 크로아티아 감독으로 부임해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팀을 사상 첫 결승까지 올려놓으며 준우승 신화를 썼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3위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하며 세계적인 명장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달리치 감독은 2022년 월드컵 종료 후 감독직을 내려놓았고 이후 아랍에미리트, UAE, 축구협회가 발빠르게 접촉해 계약 직전까지 갔다는 소식이 전해져 한국 팬들에게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만약 한국축구협회가 그를 적기에 영입했다면 현재의 감독 공백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후보로 거론된 인물은 포르투갈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마르티네즈 감독입니다. 그는 한국행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으나 스코틀랜드 축구협회가 신속한 협상에 돌입하면서 한국 대표팀과의 협상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명장들이 빠르게 다른 나라 대표팀으로 유입되면서 한국 대표팀 감독직은 점점 매력과 권위가 떨어진다는 인식마저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팬들의 기대를 모으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거스 포옒 감독입니다. 그는 전북 현대에서 데뷔 첫 시즌에 우승을 차지하며 국내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이후 한국 국가대표팀을 이끌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시선은 냉철합니다. 포옒 감독은 유럽에서 선덜랜드, 잉글랜드 2부 리그를 맡아 승격을 이끌었으나 승격 후 성적 부진으로 경질된 바 있습니다. 이후 여러 유럽 클럽을 전전하며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유럽 축구계 내 입지는 점차 약화된 상태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K리그 감독들의 전반적인 수준이 낮은 편이라 포옒 감독이 국내에서 과대평가받는 면이 있다고 혹평하며 그가 진정한 세계적 수준의 지도자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인물은 바로 전임 감독이자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을 16강에 올려놓았던 파울루 벤투 감독입니다. 벤투 감독은 최근 자신의 지인을 통해 한국 축구협회에 복귀 의사를 전달했다고 알려졌으나 축협은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며 후보군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벤투 감독 복귀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벤투 감독이 한국 축구에 남긴 가장 큰 업적은 빌드업 축구 전술을 대표팀에 정착시켰다는 점입니다. 2022년 월드컵 1차전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명승부를 연출했고 포르투갈과의 16강전에서 호날두가 버티던 강팀을 상대로 승리하며 불가능해 보였던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선수들 또한 벤투 감독의 세심한 배려와 선수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팬들은 그를 한국 축구를 다시 일으킬 적임자로 여기며 복귀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관점은 상당히 상반됩니다. 그들은 벤투 감독이 카타르 월드컵 당시 손흥민, 이강인 등 대표팀 핵심 자원들의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오히려 선수들의 장점을 죽이는 무능한 지도자라는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는 당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역습 공격수로 인정받았음에도 벤투 감독은 그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전술을 고집해 비판받았습니다. 벤투 감독이 선호했던 후방 빌드업 전술은 골문 앞 후방에서부터 차근차근 공을 돌리며 공격 기회를 창출하는 방식인데 당시 한국 대표팀에는 오히려 빠른 역습과 손흥민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벤투 감독은 고집스럽게 후방 빌드업을 고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격수들의 스피드와 돌파력이 무력화되어 결정적인 공격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반복됐고, 이는 국내 언론과 전문가들로부터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를 재확인하는 사례로 지적되며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벤투 감독의 선수 기용은 심각한 논란을 낳았습니다. 당시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활약하며 두각을 나타낸 이강인 선수를 선발 명단에서 배제한 결정은 팬들과 전문가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론의 비판에 대해 벤투 감독은 한국은 플랜 A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발언과 함께 이강인 같은 기술을 가진 선수는 흔하다는 발언으로 팬들의 실망을 자아냈습니다. 결국 이강인은 벤투 감독의 여론 압박에 밀려 마지막 평가전에 부름을 받았지만 단 1분도 출전하지 못한 채 경기를 마쳤습니다. 벤투 감독은 예상치 못한 부상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팬들과 전문가들에게 명백한 변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평가전 3경기 동안 단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은 점과 월드컵 본선에서도 이강인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점은 벤투 감독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특히 2022년 카타르 월드컵 1차전 우루과이전에서는 당시 부진했던 황의조를 선발 투입하고 폼이 좋았던 조규성을 벤치에 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황의조는 결정적인 노마크 찬스에서 슈팅을 놓치는 등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0대0 무승부에 그쳤는데 이는 감독의 고집이 부른 결과로 평가받습니다. 이후 벤투 감독은 황의조 대신 조규성을 선발로 기용했으나 여전히 이강인을 선발하지 않는 결정을 고수해 팬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선택은 2차전 가나와의 경기에서 2년간 공격 포인트가 단 1개에 불과했던 권창훈을 오른쪽 윙어로 선발 낙점한 점입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한국 수비 라인이 공략당하며 0대2로 끌려갔고 결국 권창훈을 교체한 뒤에야 이강인을 투입해 후반 막판 2골을 넣어 2대2까지 따라붙었으나 결국 2대3으로 패배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3차전 포르투갈전과 4차전 브라질전에서도 이강인을 선발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아 벤투 감독의 선수 기용 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벤투 감독은 손흥민, 이강인, 그리고 다른 공격수들의 장점을 살리지 못했고 후방에서의 빌드업 축구를 고집하며 대표팀 공격력을 극대화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한국 축구계에서 무능한 인물로 낙인 찍혔으며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난 뒤 UAE 대표팀 사령탑을 맡았으나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면서 그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또한 벤투 감독은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문제를 보였습니다. 대중과 팬들을 존중하기보다는 조롱하거나 거만한 태도를 반복적으로 보여 그의 복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축구에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야 할 인물이라는 충격적인 평가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직은 명확한 리더십과 전술적 식견, 그리고 선수 기용 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해외 유력 감독들이 다른 나라 대표팀으로 빠르게 선임되고 국내 후보군에 거론되는 인물들에 대해서도 팬과 전문가들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축구협회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향후 한국 축구가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술적 유연성, 선수와의 신뢰 구축, 뛰어난 지도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감독을 선임하는 것이 필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본 콘텐츠가 여러분께 깊이 있는 축구 소식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진솔한 댓글은 저희 제작진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풋볼은 더욱 심층적이고 진정성 있는 축구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